안녕하세요.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런 익명의 자리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날은 평생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오기도 하네요. 역시 인생에서 당연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봐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의 파란만장한 이혼기이자 성장담이에요. 덧붙여 이 사연이 완벽하게 끝맺을 수 있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한 저희 엄마에게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류계통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결혼은 2년 전쯤 했고요.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건 평범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던 계기였어요.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으며 결혼을 차근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더 다양하고 깊어지니 오히려 남자 만나는 게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여자는 꼭 결혼해야 돼. 그래야 고생 안 하고 살아. 가족이랑 살 부대끼며 살아봤자 좋을 거 없다 그거. 엄마 말 확실하니까 들어. 엄마 말처럼 이젠 의무감이라도 남자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연애를 생각하려니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 잔소리가 이해되긴 했죠. 전 원래 연애할 때 엄마한테 전부 다 털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는 중이고 이런 일이 있었고 등등. 그런데 몇 년간 연애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또 끊기니 엄마 입장에선 많이 걱정이 되셨겠죠. 휴일에도 말없이 집에만 누워있는 딸을 보며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긴 제가 봐도 조금 있으면 곧 침대랑 합체될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 움직일 힘도 이유도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직장 다녀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회사 다니면 인생이 낙이 없잖아요. 집, 회사만 오가면서 소위 말하는 쳇바퀴 같은 하루를 보내니까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기분.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고물 로봇 같다고 할까? 전 딱히 취미란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그런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나이는 먹는데 할 줄 아는 건 그저 일하는 게 다니까. 운동이라도 다니면 삶에 활력이 생길까 싶어 스포츠 센터를 가기 시작했죠. 집 옆에 작은 체육관이 있었지만 왠지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해야 동기부여가 될까 싶더군요. 그래서 차로 2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으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때였네요. 큰맘 먹고 시작한 운동인데 뻔한 수영이나 헬스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뭘 배울까 고민하다 스쿼시를 선택하게 됐죠. 스쿼시라는 운동 아시나요? 조그만 공을 라켓으로 치는 운동인데 거의 테니스랑 똑같아요.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라면 스스로 근사해 보일까봐 선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군요. 혼자 하긴 무리일 것 같아 강습부터 받자 마음 먹었죠. 제가 선택한 강습 시간대의 선생님이 바로 전 남편이었고요. 남편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훤칠하고 선하게 생긴 인상이 전 좋았어요. 사람들 대하는 일이다 보니 친절하면서 다정했고요. 수업 들으면서도 참 재밌었어요. 전 운동을 배우는 게 처음이라 열의가 넘쳤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든다는 건 물론 강사와 제자 사이로요. 수강비가 아깝지 않게 잘 가르쳐 주니 저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6살이나 어렸어요. 이성적으로 호감이 들기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여태껏 제가 만나온 사람들은 다 연생이기도 했고 연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이때 몰랐던 거예요. 인생에서 당연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요. 운동에 차츰 흥미가 생기고 전 남편에게 수업을 들은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개인적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여러 질문을 했죠. 이 일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바로 옆 동네 살았어요. 걸어가면 16분 정도 되는 곳이요. 센터랑 저희 집이 거리가 좀 되는데 전 차로 이동하고 전 남편은 버스로 이동해왔어요. 그래서 전 별 생각 없이 제가 마지막 수업이니까 끝나면 데려다 드린다고 한 거예요. 전 남편도 처음에는 거절했지 한 번 더 물으니 바로 승낙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퇴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같이 가자고 말하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후회했어요. 귀찮더라고요.
집에 갈 땐 혼자 조용히 가고 싶은데 누군가 옆에 있고 어색한 정적을 깨기 위해 말을 걸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요. 아, 내가 이래서 연애 못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막상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색하지 않았어요. 역동적인 센터에 있다가 정막이 감도는 차에서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더 편한 느낌이 들었죠. 전 남편은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질문해주고 전 저대로 대답하고 그런 기본적이고 사소한 질문과 대답들이 하루의 일과라는 주제로 바뀌고 점점 심도 있는 생각과 고민들로 바뀌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매일 오가는 차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런 게 연애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생각보다 귀찮지 않고 생각보다 편안하면서 생각보다 기분 좋은 그런 일. 대화가 잘 통하면 6살 어린 동생도 남자로 보이는구나 싶은 일이요. 하지만 전 남편도 저를 여자로 보냐 안 보냐는 제겐 또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굳이 먼저 접근하진 않았어요. 전 그때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나 운동 배우는 제자이자 퇴근을 같이 하는 지인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거리만으로도 만족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만나는 여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 그냥 대화의 흐름 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말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대답은 안 하고 절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 저도 쳐다보니까 당황했는지 바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연애 쉬었다고 해도 알곤 알거든요. 지금 흐르는 이 미묘한 긴장감은 분명 이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운전하면서 전 남편 쪽을 본 적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 태웠는데 한눈팔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제 마음이 티날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전 남편은 항상 옆에서 절 쳐다보며 대화를 했던 거예요. 제가 쳐다보지 않는데도 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요. 어느 정도 느끼곤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매 순간 절 바라보고 있었고 그게 전 남편만의 신호였던 거죠. 그런 작은 확신이 생기니까 저도 다가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문자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전 남편이 저보다 훨씬 전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눈길이 한 번 갔고 힘들어도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는 모습에 또 한 번 눈길이 갔다고요. 원래 웃는 상인데 몰랐나 봐요. 지금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냥 웃지 말고 욕이나 한 바가지 하면서 할 걸 그랬나 싶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결혼을 염두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에게 자칫 결혼 닥달하는 노천으로 보일까봐 선뜻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고맙게도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요. 본인은 원래 결혼 생각 없었는데 절 만나면서 처음 생각이 들었다나? 누가 그 말에 홀랑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당시 전 10번 찍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군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오면서 따지고 제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전 남편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강사 월급이 많지 않았고 따로 하는 일도 없었어요. 요즘 누가 다 갖춘 채로 결혼하겠어요. 결혼해서 모아가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집이었어요. 나머지는 어찌저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살 곳을 정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1년 정도 결혼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이런 고민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선뜻 본인이 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집을 갑자기 떡하니 사주실 정도로 여유롭진 않다고 생각해서 놀라긴 했어요. 아마 제가 외동이라 따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결혼 미루거나 월세집을 알아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특히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입장에선 제가 신랑보다 6살이 많다는 게 상대편 집안에서 큰 흐물을 잡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전 남편 인상이 좋고 사지 멀쩡하니 어리고 괜찮은 남자가 절 만나주는 것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신 거죠.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엄마도 당신이 지나온 세월을 통해 터득하게 된 것들이 있을 테고 저를 위해 말씀 주신 거니 납득은 됩니다. 결혼할 때 나이라는 조건 때문에 굽히고 들어가야 할 게 억울하면서도 신경 쓰이셨을 거예요. 그런 고민 가지고 계셨던 걸 알게 되니 딸 입장에서도 왠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와 아빠는 제가 기 안 죽고 시가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집이란 선물을 해주셨어요. 언젠가 꼭 갚겠다면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남편이 너무나 고마워하기에 그럼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수긍했어요. 그 후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식만 올렸습니다.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희 힘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준비 과정 내내 수월했어요. 시부모님은 모난데 없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시며 도와주셨고요. 아빠는 이제 평생 함께할 우리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감사하게도 전 남편이 일하는 센터에 에어컨 2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생하며 일하지 말라고요. 전 남편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서 처가가 해준 거라며 자랑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전 남편이 평생의 반려자라고 확신했기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자체로도 기뻤어요.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도 행복했고 고마워하는 걸 보면 저도 고마웠죠. 신혼생활은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이 처음엔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때 둘 다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였거든요.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면서 전 남편은 일을 늘렸어요. 저도 진급해서 한창 정신 없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텨냈죠.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게 사랑이란 감정 말고도 전우애가 생겼어요. 나의 긴 인생에서 단 1년 동안만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남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여겼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요. 저희 집에는 연례 행사 같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인데요. 이날은 꼭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하거나 집에서 거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저희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처음 연을 맺은 날, 이로 인해 제가 세상을 빛볼 수 있게 만든 날이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모여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맙다, 사랑한다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결혼 전부터 전 남편에게 365일 중 364일은 아무 말 안 할 테니 이 하루만큼은 함께 시간 가져달라고 미리 당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며칠 후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겸사겸사 신혼집 집들이를 같이 하기 위해 저희 집으로 초대해드렸고요. 원래 아빠는 약주를 잘 안 하시는데 그땐 전 남편이 있어 그런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넷이 술잔을 기울이며 참 오랫동안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도 부모님을 더 친근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저희 집엔 아들이 없어서 아빠가 내심 아쉬워하셨는데 아들 같은 사위가 들어와 그런지 따로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였죠.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어릴 때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자란 편은 아니었어. 부모님이 소홀한 편이라 그랬다기보단 그때 당시 하던 가게가 바빠서 주로 혼자 있었거든. 운동도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자꾸만 나가려 하다 보니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자기네 가족처럼 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보여.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오래도록 사위 노릇 아들 노릇 하려면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치? 그 말처럼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끔찍이 잘했습니다. 때마다 선물 보내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친정 부모님이랑 남편이 사이 좋은데 싫어할 사람 있나요? 처가랑 사이 안 좋은 남편도 많은데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신혼생활하면서 바쁜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이 그간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잠깐 저희 집에 들르겠다고요. 혼자 찾아온 엄마는 조용히 참만 마셨어요. 평소 같지 않게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지만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니 그러려니 했지만요.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가 엄마가 전 남편에 대해 묻더라고요. 이서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일하느라 바쁘지. 수업을 많이 늘렸거든.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엄마랑 아빠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보다 문자 더 많이 하니까. 직접 물어봐봐. 우리가 확인하는 거랑 네가 보는 거랑 같겠나. 너랑 사이는 여전히 좋고? 비슷해. 그 사람 워낙 잘해주는 거 엄마도 알잖아. 달라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지.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김 여사님?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그래?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야. 너 바쁠 때 신경 쓰이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엄마 이만 가볼게. 엄마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놓쳤다 싶어 급히 달력을 봐도 그날까진 아직 한 달도 더 남아있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도 그날 저에게 요상한 질문을 했어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혹시 나 보고 싶다고 안 하셔? 뭐 가끔 말씀하시지.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아들 같으시대? 별말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그런 걸 왜 물어봐? 중요한 문제야? 그냥 궁금해서. 못 뵌 지 꽤 됐잖아. 부모님과 남편이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둘 다 저를 통해 안부를 물으니 어쩐지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텐 엄마가 찾아오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3주 정도 흘렀나? 하루는 저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퇴근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 남편이 문을 부술 듯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버리고요. 놀라서 나가보니 혼자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진정하려는지 숨을 천천히 몰아쉬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그냥 센터에서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생각나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물어도 말해주지 않고요. 그 뒤로 남편이 화내는 일은 점점 더 늘어갔어요. 매번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냈지만 이유는 같았죠. 센터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거나 대표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멍청하다거나 등의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이요. 듣다 못한 제가 왜 그런 사람이 있냐며 꼬치꼬치 캐물으면 뭘 자꾸 물어보냐고, 말해주면 뭘 해줄 수 있냐며 저한테까지 화를 냈어요. 화가 저한테 옮겨오는 건 점점 그렇지만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 깼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잘 수 있게 옆에 있어줄까 라면서 옆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더러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는 겁니다. 이게 화낼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오늘 일하면서 생겼던 안 좋은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란 말만 하고요.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흐름이었죠.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힘든데 알아주지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서야 잘못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 남편에게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제가 몰랐던 폭력성이 있었고 공유되지 않은 일과가 있었고 저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었던 걸요. 그렇게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투면 즉각 풀어야 하는 성격인지라 냉전으로 변해가는 관계가 너무 답답했어요. 화내는 이유가 뭔지,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왜 깨졌는지 알아내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일터를 찾아갔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만둔 터라 오랜만에 찾아간 센터는 사뭇 낯선 느낌이었어요.
끝날 시간 맞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주차장에 있다고 문자 보내려던 마침 전 남편이 뛰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싶어서 차에서 내리려는데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모르는 차에 덜컥 타더라고요. 내부는 보이지 않아서 누구의 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며 뛰어가 차에 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고 기분 상하는지. 그건 직감적인 느낌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차 번호판도 확인했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저도 따라가려 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영화에서처럼 뒤를 쫓고 따라가고 이런 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 왠지 바로 들킬 것 같고 흥분한 채로 운전했다가 사고라도 날까 두렵더라고요. 저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카운터로 가서 주차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며 아까 본 차량 번호를 댔어요. 직원이 확인해보겠다 하더니 차량 주인은 여기 회원인데 운동 끝나고 집으로 갔을 거라 말하더군요. 그런데 얼핏 들었을 때 이름이 분명 여자였어요. 개인정보라 캐묻진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여자인 회원의 차를 타고 퇴근했다는 거죠. 그 사실만으로 전 충분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집으로 갔더니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그로부터 몇십 분 뒤 남편이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심한 투로 그렇지만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왔어? 좀 늦었네. 퇴근이 늦었어? 오늘 좀 늦게 끝났거든. 끝나고 바로 왔는데도 이래. 이러니까 내가 요즘 센터 가기가 싫은 거야. 전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 말을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고 그 사람은 원래도 눈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편인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순간에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기본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얼어붙어버린 저는 곧장 오늘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거짓말하고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붙잡고선 어디가 편찮으시냐며 묻더라고요. 나중에 말해주겠다 하고 그 길로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늦은 밤 갑자기 찾아온 딸 때문에 부모님은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 별일 아닌 척 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전 제 방으로 들어갔죠. 일단 자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누웠습니다.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자다 일어나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엄마가 꺼낸 말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소정아, 엄마 말 잘 들어. 3주 전쯤 나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 알지? 우리 옆 동네 그 큰 마트. 차에 짐을 싣고 있었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이서방이 지나가고 있더라고. 그 옆엔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난 알 수 있었어. 이서방이 바람 피우고 있었단 걸. 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어뜨리고 엄마 말을 듣고 있기만 했죠. 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이서방을 따라갔지. 바로 뒤에서 보기에도 그건 분명 애인 사이였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아빠한테 말할까 싶다가도 사실을 알면 당장 쫓아가 죽이겠다고 난리칠 사람이고, 너한테 말하자니 네가 아직 이서방 사랑하면 그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걸까봐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다. 네가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상처받을 게 무서워서. 뭐가 널 위한 선택인지 몰라서 가슴앓이만 했지. 그런데 혼자 알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나는 거야. 내 딸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앉아있어. 이서방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내 식대로 괴롭히기 시작했지. 너는 안 믿길 테지만 말이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도 놀랍지만 괴롭히고 있었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교묘하게 전 남편을 압박해왔던 거예요. 우선 남편에게 오는 안부 연락을 받지 않고요. 남편이 자를 비운 사이 센터에 설치해줬던 에어컨을 다시 가져오고 센터에 찾아가 똑바로 살라는 익명의 쪽지를 남기거나 그런 일들을 저 몰래 그리고 아빠 몰래 하고 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냐며 실소가 나왔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그런데 티는 못 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가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참 어이없는 게 센터에 있던 에어컨을 다시 뺏은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처가가 보내준 거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도로 가져가면 사람들 입방에 올라가란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올라가라고 했대요. 언젠가 갚겠다고 하지 않았냐. 에어컨 필요해져서 가져가는 거니까 갚았다고 생각하라고요. 센터에 쪽지 남겼을 때도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혼자 사돈댁을 찾아가신 거예요. 남편에게 말없이 찾아가서 아드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거기서도 의미심장하게 질문만 하다가 돌아가니 남편 입장에선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지난날 전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화나는 일이 있다는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었죠. 그런데 본인도 찔리는 구석이 있고 엄마가 그런 행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으니 저한테 말 못했겠죠. 이런저런 정황은 맞아떨어지는데 따지지 못하고 화는 나니까 집에 오면 폭언이 되고 그걸 보니 전 남편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있던 조금의 정도 떨어지고요. 혼자 마음고생했을 엄마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고 감사하다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상적으로 영리하게 나서겠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안 끝났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우선 자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휴일이라 그런지 남편이 있었어요. 저에게 와서 장모님 건강은 어떠냐고 물으며 눈치를 살살 보는 거 있죠? 정말을 알고 보니 이젠 걱정보다는 정말 건강에 이상이라도 있길 바라는 말투처럼 느껴지고요. 원래 증거를 더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릴까 했지만 당장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하시던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 아픈데 어떻게 연락을 못 본 척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연락 온 거 없었어. 있으면 내가 말을 했겠지. 봐봐. 남편이 핸드폰을 켜서 연락 목록을 살펴볼 때 저는 바로 폰을 뺏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문을 부술 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남의 핸드폰 가져가서 뭐 하려는 건데? 당장 내놔. 아 빨리 내놓으라고. 문 열어. 문 안 열어?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남편 핸드폰에 관심 둔 적 없었거든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봐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레 뺐으니 저는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참 어이없이 웃기죠. 저는 침대에 앉아 차근차근 연락 목록과 앨범을 살폈어요. 그런데 오래 볼 것도 없더라고요. 앨범에 사진이 없었지만 연락 목록에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눈 대화창은 그대로였어요. 들킬 것을 염두에 최근까지 대화했던 내용도 삭제해두고 번호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대화 내용은 없애지 않았던 거죠. 그 내용만 봐도 이미 증거로 충분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의 집에 언제 올 거냐고 체근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 대화 내용을 다 찍어두고 그 여자의 프로필도 확대해 찍어두었습니다. 배신감과 원망으로 눈물이 나오랬는데 꼭 참고 할 일 했죠. 만약 이대로 문 열고 나가면 화가 난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경찰에게 전화하는 척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요. 그제야 남편도 발길질을 멈추더군요. 진정이 좀 된 것 같기에 저도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역시나 유쾌한 일은 아니네. 그동안 나 몰래 행복했니? 그렇게 사니까 즐거웠어? 들킬까봐 다급해서 문 두드리는 꼴을 보니까 아무리 즐거웠어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네.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본 거 오해야. 혼자 오해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오늘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언제 올 거냐고 묻던데? 센터 회원 만나면서 차 얻어 타고 그 집까지 놀러가는 게 네 취미야? 혹시 나 만나기 전에도 그랬었니? 센터 회원인 것까지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아무 말 못했어요.
어차피 용서해줄 마음도 없었지만 들키고 나서 잘못을 빌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할 말 없어? 지금 네 모습은 외도를 들킨 사람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화가 난 사람 같은데 당신 같아서 만난 거야. 우리 처음 운동할 때 그때 설렜던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헷갈린 거라고. 솔직히 알잖아. 만나는 시간 길면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어. 시간 지나면서 당신도 너무 바빠졌고 난 내 일을 열심히 해오면서 상황이 변했잖아. 변수가 생긴 거야. 나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적극적인 사람한테 호감이 간 것뿐이라고. 게다가 난 당신보다 6살이나 어리잖아. 당신이 나보다 책임감이 높고 더 성숙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날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돼? 그동안 잘했잖아. 당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했다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혼 생각했으면 나도 지금껏 안 참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잘했는데 왜 이랬냐고. 그럴 거면 왜 잘했던 거냐고. 바람 피우는데 이유가 있어? 정신연령이 낮아서 더 자주 만나서 이런 이유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바람이 그럴 가치가 있고 그렇게 당당한 일인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곧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정리할 것도 없었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 뺏을 것도 없었고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저만 상처받고 끝나는 일 같아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딸이 매일 우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빠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나서지 않으니 우선은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족 모두가 나 때문에 힘든 걸 알지만 나 하나 버티기도 버거웠던 터라 아무 말도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전 남편은 간간히 저에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계속 있을 거냐? 다시 돌아오라는 둥 마치 자기 집에서 제가 가출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휴일 아침날 엄마가 갑자기 방으로 와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할 준비하자고요. 알고 보니 그날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절 억지로 끌어내면서 오늘 꼭 모여야 한다고 재촉하는 거예요. 일단은 함께 길을 나서게 됐는데 목적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희 집이더라고요. 이것저것 음식을 사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혼자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 화들짝 일어나더군요. 엄마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 같이 밥 먹으러 왔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 준비하시고요. 집에 없었으면 전화해서 부르려고 하셨다나. 그렇게 우리 가족과 그 사람은 아주 어색한 정막 속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일 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 숟갈 한 숟갈 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서방, 미안해. 그동안 에어컨 뺏은 것도 연락 안 받은 것도 똑바로 살라고 충고한 것도 모두 나였고 아기를 갖고서 그런 거였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절 의심하고 계신 것도 뒤에서 계속 신호 보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멈추지 못해서 이런 한심한 모습 보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의심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사실인데 내가 확인해보고 있었던 거잖아? 뭐 그렇지만 나도 어른으로서 보기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야. 미안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더 미안할 상황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미 자네 센터에도 시가에도 다 말해두었어. 이서방이 외도해서 우리 딸이랑 찢어졌다고. 그러니까 처신 잘하라고 말이야. 나도 그 수치스러운 말을 얼굴 들고 얘기했으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밑에 이삿짐 센터 와 있어. 자네 짐은 바로 빼면 돼. 그동안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밥 해먹고 생활하게 해줬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지? 더 오래 머물려고 했다면 그건 낯짝을 든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으니 조용히 나가줬음 해. 엄마, 사실이야? 내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잖니. 이 정도는 각오하고 딴 여자 만난 거 아니겠어? 장모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나? 너처럼 그렇게 죽을 죄 저질러 놓고선 그동안 잘했던 한 가지만 내세우며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야. 원래 당장 내쫓고 싶었는데 우리 딸 마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야. 지금 소금 안 뿌리는 걸 다행으로 여겨. 아마 본가에 가면 소금 맞을 수도 있겠네. 엄청 화내셨거든. 그래도 사돈 쪽, 아니 너희 부모님은 이성적인 분들이더라. 그분들한테나 잘해. 장모님! 화가 난 전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서는데 마침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부르는 이삿짐 센터가 문 앞에 왔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고 센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방을 가리키고서 남편의 짐을 정리해달라 했죠. 남편은 그 사이 멍하니 서서 자신의 짐이 무작위로 쌓여지는 걸 보고만 있었고요. 그 모습이 정말 어찌나 통쾌하던지 묵은 체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제 편은 항상 늘 그랬듯이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서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했었나 봐요. 이삿짐 센터 비용은 도착하면 자네가 내게. 본인 쓰레기인데 본인이 해결해야지. 안 그래? 엄마가 전 남편 대하는 모습에 아빠도 혀를 내두르셨죠. 원래 너희 엄마 저렇게 강단 있는 사람 아닌데 이번에 정말 맘 단단히 먹은 것 같다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편히 자다가 갑자기 마지막 식사를 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 뒤로는 별일 없이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아주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전 남편과 살던 집은 바로 처분하고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요. 매 휴일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며 상처받은 마음을 아주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인생에서 당연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는 더 큰 행복을 찾았고 가족과 살을 부대끼며 살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엄마도 아셨거든요. 아빠도 엄마도 저도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배우게 된 점들이 있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퉁치려고요. 그래도 전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기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다면 말이에요. 지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긴 하지만요. 전 남편은 센터에서 바람난 걸 들켜서 그만두었대요. 그렇게 센터 욕하더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글쎄 그 회원이 전 남편보다 7살 어렸다나? 생각력 없는 전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하네요. 그 후로 전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애써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용기였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는 남의 이야기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저는 제가 소위 말하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복수극을 펼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대신 엄마가 통쾌한 복수를 해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 정진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